반갑습니다. 그 Books I've read 그 섹션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사람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강용ህ을 씨 그거를 하려 그랬는데 그 전에 좀 다루고 싶은 사람들이 좀 생겨서 마저 하고 할게요.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순서대로 할 건가는 미리 이제 안 밝힐게요. 자꾸 밝혔더니 좀 그런 것 같고 얼굴 색깔이 좀 불쾌하죠? 음, 그 늦은 산보를 좀 했는데 맨날 앞을 지나가기만 하던 닭꼬치 하던 뭐 히까리? 광을 히까리라 그러는데 제가 이름이 있을 제자에 빛광자 아닙니까? 히까리라는 닭꼬치집이 있었는데 지나가기만 하다가 맨날 그 앞에 벤치에서 담배만 피다가 언제 한번 여기 매상 좀 올려줘야 되는데 하다가 몇 번 들렀는데 그때마다 항상 자리가 꽉 차서 못 먹다가 오늘 들러서 술을 사케를 한 잔 할까 하다가 보니까 사케가 양이 너무 많아요. 혼자 먹기에. 그래서 거기 닭꼬치에 소주 한 병 먹고 왔더니 어우 역시 소주는 안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안 맞았어요. 처음 술을 고2 말쯤에 처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소주가 안 받아서 20대 내내 방황을 그렇게 했거든요. 소주가 안 맞으면 대한민국 남자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 사람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는데 그때마다 고역이었고 혼자 먹을 땐 절대 소주를 안 먹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위스키를 먹었어요. 어려서부터. 재수없죠?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하여간 뭔 얘기다. 소주 한 잔하고 이제 잘까 그러다가 근데 애매하게 술을 먹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씨 어떡하지? 음악이나 좀 들을까 하다가 마침 베토벤 스트링 퀄텟 그거 정리를 마저 해야 돼서 그거 댓글 작업이나 좀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히트수는 좀 떨어지지만 내가 이거 하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 좀 하고 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준파 라힐이라는 인디언 아메리칸이죠. 인도 출신의 미국 작가인데 테크니컬하게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났대요. 영국에서 인도 부모님들이 영국에 가셔서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5살인가 그때 미국으로 와서 컸으니까 거의 뭐 1세대라고 하긴 힘들고 2세대 아메리칸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다가 이제 글을 쓰신 거고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언냐 글들을 재밌게 봤고 그래서 파리 리뷰 같은 그런 인터뷰의 형식을 띈 그런 글들이 있는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불행히도 그런 글은 없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인터뷰한 게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를 또 여기서 대본 작업을 해갖고 또 스크립트를 다시 또 이렇게 하기는 엄두가 안 나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마침 뉴요커에 자기 자전적인 내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책 처음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같이 보는 건데 이게 가장 근접한 글인 것 같아서 여기다 올렸고요.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 리뷰의 글들보단 그래도 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 일단 이언야도 조금
지금 우리한테 그 포커스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위키피디아로 다시 가봅시다. 위키피디아로 가보면 그 장편 소설로는 The Namesake하고 The Lowland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short fiction, 우리 short story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단편 소설 모음집은 Interpreter of Melodies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고 또 하나가 Unaccustomed Earth라는 단편집이 있고 두 개의 단편집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 단편집으로 먼저 봤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단편집입니다. 여기 나오는 Interpreter of Melodies라는 단편집이고요. 대단한 미인입니다. 인도 가면은 뭐 김태희가 그 밥 갈고 있다 그러는데 대단한 미인이고요. 전형적인 인도 미인이고 이걸 너무 재밌게 봐서 이 언니야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나라가 그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불교라는 게 그 기본적인 힌두이즘의 한 분파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 인도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 몸에도 이제 흐르고 있는데 참 인도 사람들하고 먼 거 같은데도 참 비슷하다 생각하는 게 그런 면이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Unaccustomed Earth라는 두 번째 단편집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전히 뭐 훌륭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는 이 단편집 두 개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장편으로는 첫 번째 나왔던 장편이 네임세이크라는 장정들이 참 이뻐요. 이것도 어디지? 빈티지인가 이것도? 출판사가 어디냐? 머리나? 하여간 네임세이크라는 첫 번째 장편집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인도는 그냥 소재일 뿐이고 인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그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겪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썼는데 그게 조금 질적으로 좀 다른 수준으로 넘어간 게 요겁니다. The Lowland라는. 요거는 그냥 그 인도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사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인도 얘기입니다. 인도가 배경이고요. 인도에서 낙살라이트라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자기 옛날 고향, 부모님의 고향 거기서 있었던 그런 그 급진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야가 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래나? 이제부터가 좀 흥미로운데?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연야가 이거로 여러 가지 그 상도 많이 받고 많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연야 갑자기 뿅 이태리로 가버렸습니다.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에서 원래 그 이연야가 그 학부과정 그리고 석사로 올라가고 그때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이태리 그 부분을 그 연구를 하던 언니이긴 한데 한참 이렇게 영어로 열심히 쓰시다가 갑자기 이태리를 뿅 하고 날아갔어요. 피렌체로. 우리 플로렌스라고 영어로는 하는
프렌체로 날아가셔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태리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태리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드디어 장편 소설의 도베미 트로버라는 이런 장편 소설까지 이태리어로 쓰고, 그리고 그 번역 활동들을 해요. 그 현대 이태리 단편 소설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러나 좀 벙쪘죠. 좀 이 언니 좀 오버하는데 아니 뭐 작가가 뭐 자기 작품 활동하다가 뭐 외국 여행하고 외국 가서 잠깐 살 수는 있는데 아예 그냥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그 나라 언어를 새롭게 배워서 그 나라 언어로 또 새롭게 작품 활동을 하고 막 이건 저한테는 좀 이건 좀 오바다 그러면서 전 사실 그때부터 살짝 좀 관심을 껐어요. 그러다가 뭐 요새 뭐 슬슬 뭐 영어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전 기본적으로는 그 앞에서 그 얘기 그 소개했던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또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특히 아시아 쪽 작가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자로서 어떤 과정들을 겪고 뭐 그러는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예를 보여줬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하여간 오늘은 그러니까 이태리로 이언야가 날아가서 그 전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까지 그 전까지의 모습까지 좀 보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2013년에 로우랜드를 발표하기 전 2011년 바로 전이죠. 그때까지 자기 그 과정들을 그 뉴요커라는 그 미국의 잡지에 이건 인터뷰 형식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지나온 얘기들을 그냥 쭉 푸른 겁니다.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June 13th and 20th, 2011 이슈 2011년 이때 나왔던 거. 이게 주간지니까 이때 두 번 나왔던 거고요. Trading Stories 이야기를 팔기 뭐 그 정도. Notes from an Apprenticeship 자기가 그 어떻게 그 글을 처음에 이제 뭐 쓰게 됐는가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바이준 팔라일이 Books and the stories they contained were the only things I felt I was able to possess as a child. 어릴 때 책,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Even then, the possession was not literal. possession이라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좀 비유적인 뜻이었다. My father is a librarian. 아빠가 그 도서관 사서였대요. And perhaps because he believed in collective property, or perhaps because my parents considered buying books for me was an extravagance. 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라는 게 그 collective property 아닙니까? 공동의 자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딸에게 책을 안 사줬겠죠.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는 거다.
extravagance,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Or perhaps because people generally acquired less than they do now.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들 좀 덜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I had almost no books to call my own.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빌려다 본 거죠, 책을. I remember coveting and eventually being permitted to own a book for the first time. 그 시설면을 했대요. 책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책을 소유하는 게 허가가 된 거죠. 책 갖고 싶어 맨날 그랬겠죠, 어린 딸이. I was 5 or 6.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라이브러리언이었던 것 같고 아빠가 미국에 와서도 라이브러리언이었던 것 같고요. The book was diminutive, 아주 작았고 about 4 inches square and was called We'll Never Have to Look for Friends 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너는 꼭 친구를 찾을 필요는 없어 이런 제목이었나 봐요. It lived among the penny candy and the wacky packs at the old-fashioned general store across the street from our first house in Rhode Island. 이 책을 산 곳이 페니 캔디하고 wacky packs 이런 거를 팔던 제너럴 스토어에서 팔았다는 거죠. 서점에서 팔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The plot was straight, 뭐 진부한 거였고 이 얘기의 그 플롯은 more an extended greeting card than a story. 스토리라기보단 그리팅 카드였던 너무나 단순했다는 거죠. 아주 하찮고. But I remember the excitement of watching my mother purchase it for me and of bringing it home. 소유라는 측면이 너무 강했던 거죠. 나를 위해서 사주고 갖고 오고. Inside the front cover, beneath the declaration, this book is especially for was a line on which to write my name. 누구누구에게 바치는 책. 뭐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그럼 그 아래다 자기 이름 쓰고 뭐 이렇게 누가 이게 증정을 하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나 봐요. My mother did so and also wrote the word mother, 엄마가, to indicate that the book had been given to me by her. Though I did not call her mother, but ma. 엄마라고 안 하고 나는 그땐 마라고 했으니까 마, 파파, 마 그랬겠죠. Mother was an alternate guardian. 또 하나의 그 어떤 자기를 지켜주는 뭐 어떤 그런 존재. But she had given me a book that nearly 40 years later still there's on a bookcase in my childhood room. 40년이 지났는데도 there's on. 아직도 책장에 갖고 있대요. 대단하네. 그 책을 아직도 갖고 있대. Our house was not devoid of things to read. 뭐 결핍된 이런 거죠. devoid of. 읽을 게 없는 집은 아니었는데 but the offerings felt scant and were still interest to me. offerings라는 게 뭔가를 바쳐진 뭐 그런 건데 이런 건 별로 없었대요. There were books about China and Russia that my father read for his graduate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아빠가 단순한 라이브러리언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그 political science를 공부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인도 사람이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정치학 이런 거 그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and issues of time that he read to relax. 타임지, 저희도 옛날에 많이 보던. My mother owned novels and short stories and stacks of literary magazine called Dash. Dash라는. 이거는 그 영어로 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but they were in Bengali, 그죠? 벵갈어로 돼 있는. 영어가 아니라 그 인도의 한 방언 중에 하나인 벵갈어로 돼 있는. Even the titles illegible to me. 타이틀도 자기는 못 읽죠. 왜냐하면 이 언니는 그 영어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She kept her reading material on metal shelves in the basement or off limits by her bedside. 그 좀 떨어져 있게. I remember a yellow volume of lyrics by the poet Qasim Nazrul Islam 이라는 사람의 volume of lyrics, 그 시겠죠? Which seemed to be a holy text to her, and a thick frame English dictionary with a maroon cover that was pulled out for Scrabble games. 스크래블 게임 해보셨어요? 그 이렇게 돼갖고 그 이쪽으로 그 맞추고 뭐 이쪽으로 맞추고 해갖고 이렇게 단어 게임 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사전을 썼다는 거죠. At one point, we bought the first few volumes of a set of encyclopedias that the supermarket where we shopped was promoting. 인사이클로피디어를 전체를 안 사고 왜 몇 권만 샀을까요? But we never got them all. 세트 전체를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겠죠, 아마. There was an arbitrary, haphazard quality to the books in our house.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완전한 하나의 세트로 사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organized, 이렇게 잘 정돈된 어떤 목적을 갖고 책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대충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막 마구마구 샀던 그런 분위기. Arbitrary, haphazard quality to the books in our house, as there was to certain other aspects of our material lives. 표현 참 재밌게 하네. Certain other aspects. 다른 측면들이 있었다.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에는. 그러니까 책에만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다른 공공함들이 있었다. 뭐 그런 거겠죠. 뭐. I craved the opposite. 나는 반대를 갈구했다. A house where books were a solid presence, piled on every surface and cheerfully lining the walls. 저도 이런 거 어려서부터 원했어요. 저번에 뭐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1 때인가 2때인가 친구네 집에 갔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1층에 2층 집이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스테어케이스 그 계단에서부터 그 냄새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만 알 텐데 파이프 담배 있잖아요. 파이프 담배 냄새가 너무 향기롭게. 그때 담배 피기 전인데 고이 말에 폈는데 하여간 고이 말 전이야. 그러니까 파이프 담배 냄새가 이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씨 뭐야. 그래갖고 올라가 봤죠. 걔네 아버님이 그때 안 계실 테니까 낮에 우리가 학교 끝나자마자 갔습니다. 세상에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이 통째로 정말 통째로 작은 집도 아닌 통째로 다 사면이 다 책이야. 와 장관이 뛰다 사면이 다 책이야. 2층이
근데 대부분이 일본 책. 그때 그랬습니다. 일본 책들. 그러니까 걔네 아빠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거든요. 이야, 그 큰 2층 전체를 대부분이 일본 책이 사면을 꽉꽉 채우고 있는 거야. 와, 그런 데서 살다가 죽고 싶더라고, 진짜. 뿅 갔어요, 그때 하여간 저는. 이언니도 그런 걸 원했던 거죠. At times, my family's effort to fill our house with books seemed thwarted.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틀어진. This was the case when my father mounted rows of and brackets to hold a set of olive green shelves. 왜? Within a few days, the shelves collapsed. The sheetrock walls of our 70s era colonial unable to support them. 뭔 말이야 이게? 애가 뭐 잘 안 됐대요. What I really thought was a better marked trail of my parents' intellectual lives.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부모님들이 어떤 그 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좀 흔적이 남는 그런 것들을 좀 원했다는 거죠. Bound and printed evidence of what they read. 그죠? 그 leather bound 그런 거 아세요? 요새는 아예 이런 건 모르지. 그 장정이 잘 된 가죽 같은 거로 장정이 잘 된 하드커버 그리고 또 printed 그 책으로 돼 있는 왜냐면 엄마 아빠는 뭐 그 대부분 도서관에서도 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흔적으로 집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남기를 원했다는 거죠. What had inspired and shaped their minds? A connection via books between them and me. 그럼 엄마 아빠가 본 걸 나도 나중에 언젠가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공통점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자기가 원했다는 거죠. But my parents did not read to me or tell me stories. 책 읽어주지도 않고 My father did not read any fiction. 그리고 아빠가 정치학 그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뭐 논픽션들을 주로 보셨겠죠. And the stories my mother may have loved as a young girl in Calcutta, 벵갈리로 돼 있는 벵갈어로 돼 있는 were not passed down. 그죠? 영어로 읽은 게 아니라 벵갈어로 돼 있는 거를 캘커타에서 읽었던 그거를 자기한테는 벵갈어를 따로 또 가르쳐 줄 목적이 아니었으면 해줄 일이 없는 거죠. My first experience of hearing stories aloud occurred the only time I met my maternal grandfather. 엄마의 할아버지. 엄마 쪽 할아버지. 외조부죠, 외조부. When I was 2, during my first visit to India, he would lie back on a bed and prop me up on his chest. 내 가슴에 내 올려놓고 and invent things to tell me. 얘기를 그렇게 해줬던 거죠.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I am told that the two of us stayed up long after everyone else had gone to sleep, and that my grandfather kept extending those stories because I insisted that they not end. They should not end. Insisted that. 나중에 돈 내고 배우세요. 맨더티브 subjunctive입니다. 영국 쪽에서는 they should not end라고 should를 넣습니다. 요새 현대 어법으로 바꿔서. 근데 원래 오리지널
부식 표현,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쓰는 표현은 should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 그런 용법입니다. 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요구를 한 거지 얘가 할아버지한테. Bengali was my first language. What I spoke and heard at home. 이거를 제대로 구사를 했을까?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But the books of my childhood were in English. 그죠? 책으로 된 건 영어였고. And their subjects were, for the most part, either English or American lives. 자기는 인도인데 책도 영어로 돼 있고 내용도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얘기. 다른 거죠. I was aware of a feeling of trespassing. 뭔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느낌. I was aware that I did not belong to the worlds I was reading about. 그러니까 나는 인도인데 왜 나는 영국이나 미국 얘기를 보고 있어야 되나? That my family's life was different. That different food graced our tabl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민 왔어도 인도 사람들도 또 자기네 우리가 또 김치 고집하듯이 인도 애들도 또 만만찮게 또 자기네 음식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왔어도 인도 음식은 계속 먹는 거죠. That different holidays were celebrated. 그리고 또 자기네 전통 명절도 다 지키고. That my family cared and fretted about different things. 그러니까 애정하는 거, 그리고 또 안달복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다른 거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하고. And yet, when a book was in my possession and as I read it, this didn't matter. I entered into a pure relationship with the story and its characters, encountering fictional worlds as if physically inhabiting them fully, at once immersed and invisible. 그러니까 계속 실생활에서는 충돌을 하는 건데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을 하는데 아예 그냥 거기서 딱 벗어나서 책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합쳐지는. In life, especially as a young girl, I was afrai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I worried about what others might make of me. 날 어떻게 생각할지. How they might judge. But when I read, I was free of this worry. 그죠? 이때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에 조금 많이 깊게 깊게 침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연자는. I learned what my fictional companions ate and wore, learned how they spoke, learned about the toys scattered in their rooms, how they sat by the fire on a cold day drinking hot chocolate.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원래 세팅된 그런 환경인 미국이나 영국 애들은 그냥 범상하게 그냥 넘어갈 일들도 이 인도 출신의 이언냐는 그게 이게 범상하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실제 생활하고 책 속의 생활이 좀 다르니까 굉장히 어텐티브하게 그 차이를 느끼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이언냐는 어려서부터. I learned about the vacations they took, the blueberries they picked, the jams their mothers stirred on the stove. 왜? 자기 엄마는 이런 거 안 하니까. For me, the act of reading was one of discovery in the most basic sense. The discovery of a culture that was foreign to my parents. 그죠?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 이게 너무 낯선 그런 환경에서 큰 거죠, 이 연야는. I began to define them in this way and to understand from books
certain things that they didn't know.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모르는 걸 나는 알게 되는 거지. Whatever books came into the house on my account were part of my private domain. 그러니까 나의 그 개인적인 그런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And so I felt not only that I was trespassing, but also that I was, in some sense, betraying the people who were raising me.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는 내가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비트레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는 거죠, 이 언니가. When I began to make friends, writing was the vehicle. 왜? So that in the beginning, writing, like reading, was less a solitary pursuit than an attempt to connect with others. 처음부터 solitary pursuit가 아니라 attempt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관련을 맺으려고 자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 did not write alone, but with another student in my class at school. We would sit together, this friend and I, dreaming up characters and plots, taking turns writing sections of the story, passing the pages back and forth. 아하. 애들하고 얘기를 같이 만들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사귄 거죠. Our handwriting was the only thing that separated us, the only way to determine which section was whose. 각자 글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아니면 서로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얘가 잘 이렇게 통일이 결합이 잘 돼갔나 봐요. I always preferred rainy days to bright ones. 이 언니 성격 좀 우울했구나 어릴 때. So that we could stay indoors at recess. Sat in the hallway. 아니구나. 다시. I always preferred rainy days to bright ones. 비 오는 날을 좋아했대요. 그 이유는 we could stay indoors at recess, sit in the hallway, and concentrate. 오로지 비가 오면 안에서 같이 얘기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 만드는데 몰두를 했었다는 거죠. But even on nice days, I found somewhere to sit, on the tree or on the ledge of a sandbox with this friend and sometimes one or two others to continue the work on our tale. 한 명이 아니라 한둘 정도 더 붙어도 애들하고 그렇게 얘기 만드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The stories were transparent riffs on what I was reading at the time.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읽던 것들을 그냥 흉내내는 그 정도 수준. Families living on prairies, orphaned girls, sent off to boarding schools or educated by stern governesses, children with supernatural powers, or the ability to slip through closets into alternate world. 해리포터 비슷한가? 해리포터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 언니는 해리포터 비슷한 그런 얘기들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My reading was my mirror and my material. I saw no other part of myself.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요 세대의 언니들이 이 언니가 저랑 거의 동갑이거든요. 그 준파라이리가 6, 7년생인가 6, 8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저랑 거의 동갑인데
그러니까 J.K. 로울링도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 세대 언니들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이게 8페이지까지 했는데 앞에 잡소리 좀 했고 이게 20몇 페이지인데 27페이지, 8페이지, 27페이지, 20페이지를 한꺼번에 나갈 수 있을까? 좀 더 진도를 나가볼까? 중간에 세 번으로 끊기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My love of writing led me to theft at an early age. 책을 훔쳤나? The diamonds in the museum. What I schemed and broke the rules to obtain were the blank notebooks in my teacher's supply cabinet, stacked in neat rows, distributed for us to write out sentences or practice math. The notebooks were slim, stapled together, featureless, 8 light blue or a brownish yellow shade. The pages were lined, their dimensions neither too small nor too large. Wanting them for my stories, I worked up the nerve to request one or two from the teacher. Worked up the nerves, 용기를 내서. 그런 표현 같아요. 한두 개는 달라고 했겠지만, then on learning that the cabinet was not always locked or monitored, I began helping myself to a furtive supply. 표현 참 재밌게 하네. furtive supply. 슬쩍슬쩍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책을 훔친 게 아니라 노트북을 훔쳤네. In the 5th grade, I won a small prize for a story called The Adventures of Wayne Scale. Wayne Scale은 그 균형추죠. 균형추. 그 저울이죠. 저울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무게 재는 거. In which the eponymous narrator describes an assortment of people and other creatures who visit it.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Eventually, the weight of the word is too much, the scale breaks, and it is abandoned at the dump. 웨잉 스케일이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너레이팅을 하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많아져서 스케일이 브레이크되고 버려진다. 뭐 그런 얘기. 잘 상상이 잘 안 되는데. I illustrated the story. All my stories were illustrated back then. 그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토리에 사파가 다 붙어 있었고 and bounded together with bits of orange yarn. The book was displayed briefly in the school library, fitted with an actual card and pocket. 실제 카드나 포켓들도 거기 다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전시가 됐었고, no one took it out, but that didn't matter. The validation of the card and pockets were enough. The prize also came with a gift certificate for a local bookstore. 상도 실제로 받았고, as much as I wanted to own books, I was beset by indecision. 그리고 항상 beset by the indecision.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해서 항상 골칫거리. 어떤 걸 살지. For hours it seemed I wandered the shelves of the store. In the end, I chose a book I'd never heard of. Carl Sandburg's Rutabaga Stories.
I wanted to love those stories, but their old-fashioned wit eluded me. 근데 걔들의 그 옛날 스타일 위트가 나한텐 잘 이해가 안 되더라. And yet I kept the book as a talisman. 부적으로서. talisman, 부적으로서. Perhaps of that first recognition. That recognition에 대한 talisman으로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책을 고르곤 했는데 그 처음으로 골랐던 것에 대한 증표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뭐 그런 말일까? 잘 모르겠어요. Like the labels on the case and bottles that Alice discovers on the ground. Alice in the Wonderland라는 그 책 얘기하는 거겠죠? The essential gift of my award was that it spoke to me in the imperative. 명령법으로 항상. For the first time, a voice in my head. Do this. 그냥 해. 라고 항상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잠깐만 끊어갑시다. 설마 이걸 뭐 3번이나 4번까지 끊지는 않겠죠? 한 번 하고 2번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 합시다. 연결해서 할지도 몰라요.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